돈만 노리는 이 불효자들아, 주며, 내가 결코 당하지 않는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10월 저녁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홀짝이며 오늘 가족 모임 준비를 마쳤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생전에 즐겨 만들던 잡채와 갈비찜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날이면 여전히 아내 생각이 났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민수가 들어왔다. 뒤따라 며느리 순이가 브랜드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명품 가방이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달 용돈으로 주는 돈보다는 비쌀 것 같았다. 어머, 아버님. 오늘 요리 정말 많이 하셨네요. 순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거실 벽에 걸린 부동산 등기증을 훑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아서 내 손끝이 찻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민수가 건성으로 물으며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거실 한편에 놓인 금고를 향해 있었다. 순이는 아예 대놓고 주방을 둘러보며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아, 이놈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참, 아버지. 요즘 관리하시기 힘들 텐데. 그때 셋째 미영이 남편 기철과 함께 들어왔다.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달콤했다.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기철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아버님. 요즘 사기도 많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 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려 한다고? 나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일부러 작은 소리를 냈다. 찰칵.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했다. 민수 부부와 미영 부부의 눈빛이 서로 엇갈리며 마치 누가 먼저 사냥감에 달려들지 재는 듯했다. 아버지, 저희가 은행 업무라도 대신해 드릴까요? 순이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다. 요즘 인터넷 뱅킹도 복잡하고 혹시 실수라도 하시면. 순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까? 미영이 끼어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이를 향해 날카롭게 번뜩였다.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손톱 밑에까지 긁어모은 내 피와 땀을. 감히. 다들 고맙다. 하지만 아직 정정하니까 괜찮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40년간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는데 이런 시선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탐욕의 시선이었다. 그래도 아버지, 나이가 나이인데. 민수가 말을 이으려 할 때 기철이 살짝 끼어들었다. 형님 말씀도 맞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기철의 말투에서 견제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뭐가 성급해?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기철아, 내가 뭘 안다고. 둘 사이에 기류가 험악해지자 순이가 재빨리 중재에 나섰다. 오빠, 기철이 오빠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다. 미영이 부쩍 다가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서로 견제하면서. 식사 시간 내내 이들의 대화는 미묘한 신경전이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요? 그러게요.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정리하시는 것도. 아니야, 지금 팔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다. 내 재산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었다. 저녁을 마치고 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목을 스쳤다. 이놈들, 내 평생 쌓은 걸 이렇게 쉽게 가져가게 둘 순 없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재산이었다. 한 푼 한 푼이 내 피와 땀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나와 이 탐욕스러운 자식들 뿐이었다. 나는 서재로 향했다.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해야겠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 가족들의 대화가 귓가에서 맴돌며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으로 스며들어와 목을 스쳤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앞에 앉자마자 어젯밤 장면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순이의 그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였다. 그녀가 내 부동산 등기증을 훑어보던 그 눈빛, 마치 상품의 가격표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기철의 그 말투에는 마치 내가 이미 능력을 잃은 노인이라고 단정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감히 50년 장사해온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다니.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리면. 민수의 그 제안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는 것 같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40년 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수첩에 계획을 적어왔다. 펜을 잡으니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흥분 때문이었다. 차가운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40년간 쌓아온 사업가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작전명 뿌리 뽑기. 첫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계산이었다. 냉철한 분석이었다. 타겟 분석. 민수 부부 주도자 순이. 성격 순이가 실질적 결정권자, 민수는 따라가는 타입. 약점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함, 조급한 성격. 예상 전략 법적 압박과 감정적 호소 병행. 대응법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심리전. 미영 부부 주도자 기철. 성격 기철이 계산적, 미영은 감정적 접근 선호. 약점 민수 부부에 대한 경쟁심, 체면 중시. 예상 전략 부드러운 접근으로 신뢰 확보 후 본격 행동.
대응법 두 가족 간 경쟁심 부추기기.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며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훨씬 잔인하게 계획해야 했다. 50년 장사해오면서 이런 놈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호락호락할 줄 알았나? 1단계 정보 수집 및 증거 확보. 모든 대화 녹음 휴대폰 녹음 앱 활용하기. 금융거래 내역 정리. 과거 지원 금액 문서화. 법적 자문 받기. 2단계 심리적 압박. 재산 정리 언급으로 조급함 유발. 두 가족 간 경쟁 구도 조성. 불안감 극대화. 3단계 분열 유도. 서로에 대한 의심 증폭. 개별 접촉으로 상대방 험담 유도. 신뢰 관계 파괴.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오전 6시였다. 이 시간 동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가 온몸에 돌았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아니,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다시 계획서를 들여다봤다. 빠진 것은 없을까? 놓친 부분은 없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순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다, 일찍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은행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는 출장 가야 해서.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이제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손에 잡힐 듯 선명했다. 민수가 없는 틈을 노린 것이었다. 혼자 와서 뭔가 해보려는 속셈이었다. 그래, 저녁에 와라. 네, 감사합니다. 그럼 7시쯤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순이가 혼자 온다면 그녀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30년 전 거래처와의 중요한 협상에 사용했던 것인데 아직도 잘 작동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가능하지만 이런 클래식한 장비가 더 확실했다. 녹음 테스트를 해봤다. 테스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완벽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다시 수첩을 펼쳤다. 순이와의 만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했다. 순이 개별 면담 전략. 녹음 준비 숨겨둘 위치 거실 탁자 아래. 재산 관련 서류 일부 의도적 노출. 유언장 작성 암시로 조급함 유발. 민수에 대한 불만 유도하여 본심 확인.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며 나는 전율을 느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마치 젊은 시절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그 짜릿함과 비슷했다. 50년 장사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 사람은 진짜 위기가 와야 본 모습을 보인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최종 목표 완전한 승리. 재산 보호. 가족 내 서열 확립. 진짜 효자와 불효자 가려내기.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권위 회복.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8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아마 출장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순이는 오늘 저녁 작전을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나는 수첩을 덮고 서재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40년간 모아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예금 증명서, 투자 관련 서류들.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는 무기가 될 것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 오후가 되자 나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금고를 열고 40년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다. 부동산 계약서, 예금 증명서, 투자 명세서. 한 장 한 장이 내 인생의 흔적이자 이제는 무기가 될 것들이었다. 키득키득 금고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조차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민수와 미영에게 지원해준 모든 금액의 명세서였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비용, 사업 자금, 집 계약금까지 한 푼 한 푼 기록해둔 것들이었다. 민수 대학 등록금 500만 원 1998년, 결혼 비용 1000만 원 2005년, 사업 자금 3000만 원 2010년, 집 계약금 5000만 원 2015년. 수치를 하나씩 확인하며 적어가니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미영 쪽도 마찬가지였다. 유학비, 결혼비용, 육아비. 이것도 1억 원 가까이 되었다. 이놈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먹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다음으로 꺼낸 것은 녹음기였다. 30년 전 물건이지만 아직도 성능이 뛰어났다.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봤다.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순이와의 면담을 위한 준비 중이다. 재생해보니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걸 거실 탁자 아래 숨겨두면 순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저녁 6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순이가 오기 1시간 전이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서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먼저 녹음기를 거실 중앙 탁자 아래쪽에 고정했다.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소파 쿠션으로 자연스럽게 가렸다. 다음으로는 미끼용 서류들을 준비했다. 부동산 등기증 사본을 테이블 한쪽에 살짝 보이게 놓았다. 마치 실수로 깜빡한 것처럼. 은행 통장도 한 권 더 꺼내서 서랍에 반쯤 보이게 넣어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끼,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일부러 전화기 옆에 놓았다. 순이가 보라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배우만 등장하면 되었다. 정확히 7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타입이었다. 그만큼 오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 순이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뭔가 중요한 협상이라도 하러 오는 것처럼. 어서 와라. 들어와서 앉아. 네, 과일 좀 사왔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배로요. 거실에 앉으며 순이의 시선이 살짝 주변을 훑었다. 역시 미끼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부동산 서류를 힐끗 보더니 전화기 옆에 변호사 명함도 확인했다. 차 한잔 할까? 네, 좋아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동안 순이는 거실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뒤에서 지켜보니
그녀가 서랍을 살짝 열어보는 것까지 보였다. 예상대로였다. 자, 차 나왔다. 탁자에 차를 놓으며 자연스럽게 앉았다. 녹음기가 숨겨진 바로 위였다. 완벽한 위치였다. 아버님, 요즘 사기 사건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순이가 대화의 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혹시 통장이나 인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 걱정되나? 네,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얕다. 너무 얕아. 하지만 순이의 다음 말이 나를 긴장시켰다. 그런데 미영이한테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법무법인에 간 것을 어떻게 알았지? 분명 조심스럽게 다녀왔는데. 미영이가 어떻게 그걸? 아, 기철이 오빠가 우연히 보셨다고 해요. 일 때문에 그 근처 갔다가. 기철이 감시를 하고 있었나? 내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은 순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의 약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하신 건 아니죠? 그 말에 나는 확신했다. 인연들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미 이런 상황도 계산에 넣어뒀었다. 유언장?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순이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본심은 다 드러났다. 몸은 괜찮다. 다만 나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순이의 눈빛이 더욱 집중됐다. 다만요? 요즘 생각해보니 혼자 관리하기엔 재산이 좀 많은 것 같더라.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해 둘까 하고. 순이의 호흡이 미묘하게 빨라졌다. 그녀가 원하던 말이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글쎄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부동산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순이의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효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럼 민수랑 미영이 중에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순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드디어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 것도 있고 며느리들도 볼 일이지. 며느리들이요? 그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순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저는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2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계산만 들어 있다는 것을.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나는 다시 말을 흐렸다. 순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민수는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아버지에 대해서. 예상대로 순이가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민수요? 민수는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무슨 스트레스? 회사 일도 그렇고 아버님 재산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드디어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부담스럽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잘못 관리해서 아버님께 피해라도 드릴까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다.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미영이 쪽은 어떤가? 혹시 뭔가 말한 적 없나? 순이의 눈빛이 번뜩였다. 미영 부부를 헐뜯을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미영이요? 사실 미영이는 좀 성급한 면이 있어요. 성급하다고? 네, 이번에도 기철이 오빠랑 계속 뭔가 의논하더라고요. 아버님 재산 관리에 대해서. 완벽했다. 순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좋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순이가 미영 부부를 헐뜯기 시작하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렸다. 인연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미영이가 성급하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순이가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정보를 쏟아내려는 모습이었다. 사실 어제도 기철이 오빠가 미영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녹음기야, 잘 듣고 있어라. 빨리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게 아버님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기철이 오빠가 세무사랑도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놈들이 벌써 세무사까지 만났다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세무사를? 네, 상속세 전략하는 방법이나 증여하는 방법 같은 거 알아봤다고 해요. 순이의 목소리에 질투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미영 부부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그녀를 자극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미영이 쪽에서 아버님을 먼저 설득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게 혹시 미영이한테만 유리하게 정리하려는 건 아닌가 해서요. 완벽했다. 순이가 스스로 자신들의 목적을 실토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 모두가 내 재산을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렇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 걱정해서. 그럼 순이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솔직히 말해봐. 순이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미영 부부에 대한 경계심이 그녀의 입을 열게 만들었다. 저희는 사실 아버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미영이 쪽에서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냐? 우선 은행 업무 같은 거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고 부동산 관리도 저희가 맡아서. 결국 똑같았다. 미영 부부나 민수 부부나 목적은 하나였다.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제권을 가져가려는 것이었다. 그때 순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나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혹시 아버님께서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치매? 법적 후견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연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물었다. 치매라. 내가 그런 증상이 있나?
아직은 아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야. 혹시 모르잖아요. 인연이 지금 내가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냐? 그런데 순이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결국 너희들이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순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당연히 아버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라니? 나는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법정 상속대로. 법정 상속이면 민수랑 미영이 반반이겠네. 그럼 너는 뭘 받겠다는 거냐? 순이가 완전히 당황했다. 자신의 속셈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저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바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이가 고민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계속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지. 그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사실 민수가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혹시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드디어 진짜 목적이 나왔다. 돈이었다. 당장 필요한 돈 때문에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최소한 1억 정도는. 1억? 2년이 지금 1억을 달라고 하는 거냐? 1억이라. 큰 돈이네. 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 쪽에서 먼저 움직이면. 또 미영 얘기였다. 결국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내 재산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치 깊이 고민하는 것처럼 침묵했다. 순이가 긴장하며 내 표정을 살폈다. 순이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네,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미영이 쪽에 먼저 도움을 준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순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럼 저희도 생각해 볼 게 있죠. 무슨 생각? 법적으로라도 저희 권리를 찾아야죠. 민수가 장남인데 차별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법적으로? 인연이 지금 나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를. 하지만 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알겠다. 순이야, 오늘 얘기 참고하겠다. 그럼 결정하시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요. 준비할 게 있다? 뭘 준비하겠다는 거냐? 순이가 가방을 들며 일어났다. 그런데 마지막에 던진 말이 소름 돋았다. 아참, 아버님.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신 것 같던데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망증? 2년이 지금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암시하는 거냐? 나는 멀쩡한데 그냥 건강검진차 한번 가보시라는 뜻이에요. 요즘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이가 나간 후 나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해봤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실 어제도 기철이 오빠가 미영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세무사랑도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1억 정도는.
법적으로라도 저희 권리를 찾아야죠. 완벽한 증거였다. 이들의 탐욕과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서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반격 작전 개시.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순이가 떠난 다음 날 나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먼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아버지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나는 이제 이들의 가식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미영아, 시간 있으면 잠깐 와봐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기철이랑 같이 와. 알겠어요. 저녁에 갈게요. 계획대로였다. 이제 순이가 흘린 정보를 미영 부부에게 전달할 차례였다. 저녁 7시 미영과 기철이 도착했다.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앉아라. 차부터 마시고 얘기하자. 차를 따라주며 나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미영아, 기철아, 너희들 요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 기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들킨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계획이요? 무슨? 세무사 만난 얘기 말이다. 폭탄이었다. 기철의 입이 벌어졌고 미영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알고 있다. 상속세 전략하는 방법, 증여하는 방법, 다 알아봤다며?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혹시나 해서 뭘 알아봤다는 거냐? 기철이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아버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나?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나는 계속 압박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다. 너희가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이번엔 미영이 완전히 당황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너희가 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다. 기철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세무사 만난 것도 오해냐?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다. 이제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만해라. 나는 손을 들어 미영의 말을 막았다. 이제 와서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다. 그런데 하나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너희가 형님 부부 험담한 것도 다 들었는데 그것도 부인할 거냐? 형님 부부 험담이요? 미영이 진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만큼은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한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 저희가 언제 오빠 부부 욕을 했다고? 없다고? 그럼 이건 뭐냐? 나는 일부러 녹음기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다. 물론 재생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순이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너희가 형님 부부가 먼저 나서는 게 못마땅하다고 막아야 한다고 한 얘기들. 기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형님 쪽에서 먼저 저희를 견제했기 때문이에요. 견제했다고? 네. 순이 형수님이 저희가 아버님 뒤에서 뭔가 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더라고요. 완벽했다. 이제 순이 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희도 맞대응한 거냐? 저희는 정당방위였어요. 먼저 시비를 건 건 형님 쪽이었다고요. 미영도 흥분하며 가세했다. 맞아요, 아버지. 순이 언니가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저희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완전히 걸려들었다.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럼 너희도 형님 부부 험담을 했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기철이 말을 더듬었다. 이미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알겠다. 너희들이 서로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공정하게 하자. 공정하게요? 응. 일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얘기해보자. 민순애도 부르고 너희도 와서. 미영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 그럴 필요까지는. 왜? 떳떳하면 얼마든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철이 급하게 말했다. 아버님, 혹시 형님 쪽에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건 아닐까요? 잘못된 정보? 네, 저희를 이상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완전히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였다. 미영과 기철이 돌아간 후 나는 이번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다. 아, 아버지. 출장에서 방금 돌아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상한 일이요? 미영이네가 오늘 왔는데 너희 부부가 나 몰래 세무사랑 상담했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무사요? 저희가 언제? 모르겠다. 미영이네 말로는 너희가 상속 관련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 저희가 언제 그런 짓을? 그럼 미영이네가 거짓말을 한 거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 혹시 미영이네가 저희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냐? 최근에 기철이 형이 저희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저희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완벽했다. 이제 민수도 미영 부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희는 뭔가 꾸미고 있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버지 건강만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순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순이요? 순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미영이네가 너무 성급하게 뭔가 하려고 한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제 양쪽 다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알겠다. 그럼 일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정리하자. 일요일에요? 그래.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앉아서 명확히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일요일이 기대됐다. 두 가족이 서로를 찢어발기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하니 가슴이 짜릿했다.
서로를 잡아먹게 만들었다. 이제 한 걸음만 남았다. 나는 수첩에 마지막 계획을 적었다. 일요일 가족회의 시나리오. 두 가족의 상호 고발 유도. 구체적 증거 제시 녹음 파일. 재산 관련 최종 통보. 완전한 승리.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다. 일요일이 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내가 뿌린 의혹의 씨앗들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순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혹시 미영이랑 통화하셨나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나 있었다. 왜? 미영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아버님께 이상한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 네, 저희가 미영이네 험담을 했다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분명히 미영 부부를 헐뜯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부인하고 있었다. 그럼 미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알겠다. 일요일에 다 같이 얘기하자. 아버님, 혹시 미영이가 저희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순이도 미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완벽했다. 금요일에는 기철이 직접 찾아왔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냐? 형님이 저희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문?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노린다는 식으로. 그런데 정작 형님 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낸 건데 말이에요. 기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버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일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정리하자. 네, 그게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명확히 해야겠어요. 토요일 밤 나는 거실에 앉아 내일의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녹음기도 다시 한번 테스트해봤다. 순이와의 대화가 선명하게 재생됐다. 사실 어제도 기철이 오빠가 미영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세무사랑도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버님께서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1억 정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이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다. 일요일 오후 2시 정확한 시간에 민수 부부가 먼저 도착했다. 순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의 인사도 어색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의혹 때문에 편하지 않은 것이었다. 10분 후 미영과 기철이 도착했다. 현관에서부터 냉기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미영의 인사는 차갑기만 했다. 순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거실에 모두 앉자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되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떠들었을 가족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앉아 있었다. 자, 다들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내가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요즘 집안이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 서로 뒤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면서. 순간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네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
민수야, 내부터 해봐라. 민수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저희는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요. 별다른 얘기? 그럼 미영이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미영이 벌떡 일어났다. 저희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요? 너희가 형님 부부가 세무사랑 상담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오빠가 먼저 저희를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기철이 가세했다. 형님께서 저희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뭘 꾸민다고? 순이가 끼어들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미영이네가 아버님 뒤에서. 뭐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미영아, 너 우리 험담했지? 무슨 험담을 했다고요? 아버님께 우리가 이상한 짓 한다고 고자질한 거. 고자질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언니야말로 저희를. 야야야, 좀 조용히 해라. 민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폭탄을 터뜨렸다. 다들 그만해라. 이제 진실을 알려주겠다. 나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순이야,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와서 한 얘기 다 녹음되어 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그게 재생해 볼까?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순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사실 어제도 희철이 오빠가 미영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미영과 기철의 얼굴이 경직됐다. 기철이 오빠가 세무사랑도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세 전략하는 방법이나 증여하는 방법 같은 거 알아봤다고 해요. 기철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오해입니다. 형수님이 잘못 들은 거예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다. 혹시 아버님께서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1억 정도는 법적으로라도 저희 권리를 찾아야죠. 민수가 장남인데 차별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순이의 모든 말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미영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다. 언니, 이게 뭐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들은 얘기라고요? 거짓말로 저희를 모함한 거잖아요. 기철도 분노했다. 형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언제 세무사를 만났다고요? 민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이를 쳐다봤다. 순이야, 이게 뭐야? 너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걱정?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이간질한 게 걱정이야? 나는 조용히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언니가 먼저 저희를 의심했잖아요. 의심? 내가 언제 의심했어? 아버님께 이상한 말씀 드린 건 언니잖아요.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거야. 사실? 거짓말로 꾸며낸 걸 사실이라고 해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여기까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들이 서로를 찢어발기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그 순간이 왔다. 가족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 후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앉아라. 내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40년간 사업을 해오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카리스마였다. 네 사람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다. 순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나는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봉투들을 가져왔다. 총 4개의 봉투였다. 오늘 너희들이 진실을 알 날이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A사 용지 20장이 쏟아져 나왔다. 민수야, 이게 뭔지 아냐? 그게 뭔가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부부에게 준 모든 돈의 명세서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대학 등록금 500만 원, 결혼비용 1000만 원, 신혼집 전세금 2000만 원, 사업자금 3000만 원, 아파트 계약금 50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매달 50만 원씩 5년간 3000만 원. 숫자를 하나씩 읽어갈 때마다 민수와 순이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총 합계 1억 4,500만 원. 이자까지 계산하면 2억이 넘는다. 아버지, 그건 닥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이번에는 미영과 기철 차례였다. 미영아, 너희는 어떨까? 유학비 2천만 원, 결혼비용 1,500만 원, 신혼여행비 300만 원, 출산비용 500만 원, 육아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3년간 1,080만 원, 기철이 사업자금 5천만 원. 기철의 입이 점점 벌어졌다. 총 합계 1억 380만 원. 너희도 2억 가까이 받아먹었다. 아버님, 저희는 나중에 다 갚으려고. 나는 비웃었다. 언제 갚겠다는 말을 들어봤나? 세 번째 봉투를 열었다. 이번엔 법무 서류들이었다. 이건 뭔지 알겠나? 네 사람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쳐다봤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이다. 유언장, 신탁계약서, 그리고 이미 완료된 공증 서류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뜻?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너희들이 한 푼이라도 건드리려면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들과 맞서야 할 거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설마 저희를 완전히 배제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배제? 나는 그를 쳐다봤다. 누가 누구를 배제한다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안에서 나온 것은 은행 서류들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내 뒤에서 한 모든 행동들을 조사한 결과다. 기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순이야, 내가 은행에 가서 내 계좌 정보를 알아보려 했던 것도 다 기록되어 있다. 순이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기철아, 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본 것도 다 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나는 폭소를 터뜨렸다. 상속세 전략 방법을 세무사한테 문의한 것도 호기심이냐? 미영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성급했다고?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5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 사람은 진짜 위기가 와야 본 모습을 보인다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너희들은 내가 늙고 무능해졌다고 생각했나 보다. 혼자서는 재산 관리도 못할 할아버지라고. 뒤돌아서서 네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나는 아직도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나는 냉소했다.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나? 민수가 대답했다. 저희가 아버지 재산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것만이냐?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간질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네 사람 앞에 다시 섰다. 너희들의 진짜 잘못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거다. 순간 방 안이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얼마나 오래 살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잖나.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실제로는 상속 시기만 재고 있었던 거다. 미영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맞지? 순이야, 내가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한 진짜 이유는 뭐냐? 순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너희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네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게 내 최종 유언장이다. 공증도 완료됐고 법적 효력도 완벽하다. 내 모든 재산은 이렇게 처리될 것이다. 첫째,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돈은 모두 상속분에서 차감한다. 둘째, 남은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한다. 민수가 절규했다. 아버지. 셋째, 나는 계속했다. 나머지 절반은 진짜 효자에게만 준다. 진짜 효자요? 그래.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누가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지 지켜볼 것이다. 기철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5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해 준 게 기회가 아니었나? 나는 마지막으로 이들을 쳐다봤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돈이 목적이 아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봐라. 창밖으로 지는 해가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전쟁의 끝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이제 누가 진정한 내 자식인지, 그리고 누가 탐욕에 눈이 먼 짐승인지 확실히 알겠다. 완벽한 승리였다. 한 번도 폭력이나 직접적인 압박 없이 오직 지혜와 전략만으로 재산을 지켜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진짜 가족이 누군지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 충격적인 일요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조용해진 집에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린 커피는 향도 맛도 일품이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마시는 커피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먹구름이 모두 거친 것 같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다. 민수 부부는 그날 이후 짐을 싸서 떠났다. 순이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단호했다. 일단 시간이 필요했다.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미영 부부도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기철은 그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깨끗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드르륵 열쇠 소리가 났다.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였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조심스럽고 떨리고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거실에 있다. 민수가 혼자 들어왔다. 순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아버지, 혼자 와도 될까요? 앉아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뭐가 죄송한지 말해봐라. 저희가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셨는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돈을 아낌없이 주셨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더 받을 생각만 했어요. 나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순이한테도 미안해요. 순이도 잘못했지만 결국 그렇게 만든 건 저였어요. 제가 돈에 대한 압박감을 순이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순이는 어디 있나? 집에 있어요. 아버지께 얼굴을 보일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저만 와서 사과드리라고 했어요. 의외였다. 순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민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주신 돈 다 갚겠어요. 다 갚는다고? 네. 이자까지 계산해서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어요. 어떻게? 제가 다시 취직했어요. 급여는 적지만 순이도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께 진 빚이 있으니까 당분간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나는 놀랐다. 벌써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 처음엔 속상해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큰아이 용돈이에요.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아마 아이가 한 달 용돈을 다 모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건 다시 가져가라. 아이 용돈을 뺏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신 한 가지 약속해라.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다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냐? 혹시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지만 너무 쉽게 말해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려 할 때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수야. 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떠난 후 나는 다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무렵 이번에는 미영이 찾아왔다. 그녀도 혼자였다. 아버지, 들어와라. 미영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한결 맑아 보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기철이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제가 먼저 와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미영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냐? 저희가 그동안 받은 돈을 계산해서. 우선 이것부터 드려요. 나머지도 조금씩 갚아 나가겠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어디서 이 돈을? 기철이가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귀금속도 다 팔았고요. 차까지 팔았다고? 네. 저희에게는 사치였어요. 아버지께 진 빚을 갚는 게 먼저죠. 나는 미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미영아, 한 가지 물어보자. 네,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나?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기철이랑 아이와 함께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뭘? 저희가 아버지를 잃으면 돈을 다 가져도 의미가 없다는 걸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가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시험하신 거 맞죠? 시험? 네. 저희가 정말 돈만 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인지 시험해 보신 거죠? 영리한 아이였다. 내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렇다면 저희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꼭 합격하겠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진짜였다. 미영이 돌아간 후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안이 됐구나.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아내가 좋아했던 별들이었다. 여보, 봤지?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손자에게서 온 문자였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께 진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도 용돈 아껴서 도와드릴 더. 할아버지 사랑해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기분이 진짜 행복이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가족은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작은 건배를 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아니, 평온함을 넘어서 희망으로 가득했다.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는 기쁨. 그것이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